다 부인하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는지 한번.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가 아니어도 죽을 것 같은데요, 밀듯이 때리고, 이게 무슨 말이죠? 요만큼만 인정하기로 한 거죠, 전략을. 야, 내가 미안하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 이제 그만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정인이 양부모가 이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가 좀 많이 나와서 그 기사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볼게요. 자, 이 기사는요, 연합뉴스 기사고요. 제목은요, 정인이 양모의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검찰이.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발로 밟았다고 이제 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망 가능성을 알았다는 거니까 여기서 고의인데, 이게 미필적 고의로 구성을 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러면은 검찰의 공격 무기는 무엇이고 변호인의 방어, 정인이 부모의 방어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검찰에서는요, 추가로 증거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공소장을 변경한 거죠, 살인죄로. 그러니까 추가한 거죠. 재감정 의견을 제출했어요. 결국 지금 남아있는 증거는 뭡니까? 정인이의 부검 결과죠. 이게 증거죠, 부검 결과. 이거를 이제 검찰은 추가로 제출했고, 장씨 측은 어때요? 살인이나 학대치사 혐의를 지금 부인하기로 했죠. 학대치사도 부인하는 거예요. 살인뿐만이 아니라. 전략은 부인이에요. 그리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대요. 다 부인하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양부는요, 양모가 학대 가해하는 거 몰랐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인이죠. 양모도 부인하고 양부도 부인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부인하기로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인할 것이냐, 그 범위도 살펴봐야죠.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16개월 된 입양하였죠. 정인 양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 이게 양모죠. 양모에 대해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에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의 고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자, 검찰은 13일 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어요. 장 씨의 공소장에 적힌 원래 혐의는 뭐였어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 중에서 아동학대 치사였죠. 근데 검찰은 살인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뭘로 했어요? 예비적 공소사실로 재판부에 변경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1번 주의적, 2번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그거를 허가해줘야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직 허가 안 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검찰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dun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dun력을 가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발로 밟은 등, 지금 요게 행위인데요. 요게 행위잖아요. 근데 이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쵸?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발로 밟았다는 행위, 이건 행위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없는 거죠. 왜냐면 그 현장에는 정인이하고 양모만 있었고, 큰아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CCTV도 없고, 피해자는 이제 죽어서 말이 없고, 피고인은 나는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발로 안 밟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를 지금 입증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을 판단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소할 때는요, 살인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리고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 행위,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행위, 그게 소명이 어려웠다고 봤다는 거죠. 자, 근데 검찰은 기소 이후에 법의학자들의 검토를 거쳐서 살인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정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요,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 이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살인죄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추가로 제출하면서 살인죄의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기 위한 거죠. 미필적 고의. 자, 여러분,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여러분, 고의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고의를 이루는 건데요. 인식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결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지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필적 고의는 뭐예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요, 이러한 인식과 의사가 확정적인 게 아니라 가능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 제가 이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식이고, 두 번째는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필적 고의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내가 쟤를 죽이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괜찮아, 죽어도 괜찮다, 할 수 없지 뭐, 그런 식의 의사까지 있으면은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요, 그 부검의의 소견을 보고 여러분 췌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럼 그것도 16개월 아이의 췌장이 찢어졌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외부에서 굉장히 큰 위력이 행사되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양모가 그 행위를 했다. 근데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몰라요. 발로 밟았는지, 뭐 뛰어내려서, 발이 아니라 다른 걸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행위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양모는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췌장이 파열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정도의 위력을 가한 정도면은 여러분 16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가 아니어도 죽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검찰의 의견은.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행위가 지금 뭐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냐가 지금 관건이 돼버린 거죠. 자, 반대측, 장 씨의 의견을 들어보죠. 장 씨는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고의가 아니니까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거죠. 고의로 한 거는 아니라고 우리도 보는 거예요. 수사기관도 보는 거예요.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만 혐의를 부인한 게 아니라 아동 학대 치사도 부인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부인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면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은 이거예요. 이것도 부인, 이것도 부인. 자, 장 씨 측은 피해자라고 하니까 되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16개월 된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자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시고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자, 16개월 된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와, 누워있는데 어떻게 누워있었다는 걸까요? 이렇게 누워있었나? 그러면 배를 만질 수 있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누워있어야 등을 만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배와 등은요 상반되잖아요. 한꺼번에 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로로 누워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잖아요. 배와 등을 근데 만졌대요. 손으로 어떻게 밀듯이 때리고. 이게 무슨 말이죠? 밀으면 밀었고 때리면 때린 거죠. 밀듯이 때렸다는 거는 뭘까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아예 양팔을 어떻게 잡아 흔들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날 당일날 정인이가 죽을 때 이래서 죽었다는 얘기죠. 가슴 수술을 하셨고요, 양모가.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아파서 통증이 있어서 애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양팔을 어떻게 잡아 흔들었지? 안고 잡아 흔들었나? 지금 행위가 잘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떨어뜨렸다. 여러분, 아무리 남의 아이라도요, 지금 입양하잖아요. 아무리 자기 애가 아니어도요, 아이를요, 자기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는데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둘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자, 그렇다면 완전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은 정인이가 왜 췌장이 찢어졌는지 그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이거는 양모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만 있었잖아요. 가슴 수술을 언제 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가슴 수술을 한 바로 직후가 아니라면 후유증 정도로, 그 정도의 고통으로, 그 정도 아프다고 아이를 떨어뜨린다, 그거는 상당히 고의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아무튼 양모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췌장이 찢어졌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납득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별로 인과관계가 없어 보여요, 여기 주장은.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이만큼이 인정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쇄골이요, 여기 쇄골이 여기 아닌가요? 이거 골절이 잘 되나요? 췌장이 찢어지는 것만큼 쇄골 골절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6개월 아이가 그렇게 골절된 곳이 많은지 모르겠고요. 그것도 다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인정했대요. 왜냐면 너무 증거가 많아. 학대한 동영상이 지금 300개나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면 무죄 주장은 안 하기로 했고, 요만큼만, 그러니까 죄가 이만큼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살인이겠죠? 살인이고, 여기 뭐 아동 학대
치사가 있다고 봐요. 여기 이제 자질구레한 이제 뭐 학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요만큼만 인정하기로 한 거죠. 전략을 요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신 거죠.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가기로 했네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인인 거죠. 내가 안 했다는 거죠. 이것도.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측은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당해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굉장히 증인을 많이 신청했죠. 17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정인이가 췌장이 찢어져서 죽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양모만 있었어요. 그리고 양모가 평소 아이를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해온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근데 지금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모르는 거예요. 행위가 나와야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모르는 거죠. 직접적인 행위를. 근데 우리가 그 행위를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위력이라면 정인이 양모 정도에 되는 여자 체중을 가진 여자가 온 힘을 다해서 뛰어내려서 밟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진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이걸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직접 증거는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이 증인들이 중요한 거죠. 법의학자의 소견, 그리고 아래층에서 쿵 소리를 들었던 주민. 그럼 그 쿵 소리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제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에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다 부인하기로 했잖아요. 살인도 부인하고 아동학대 치사까지 다 부인하기로 했죠. 장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 이 부분은요, 장씨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장씨가 현장 검증도 하겠죠. 가서 그럼 해봐라.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말한 것들, 진술한 것들을 실제 행동을 해서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어떻게 안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이게 안 되면은 장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자체로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어떻게 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아이가 떨어지면서 어떤 의자에 아이가 어느 부분을 맞았는지 부딪혔는지, 이거는요, 부딪혔다는 거는요 되게 경미해요. 그쵸? 경미하게 부딪힌 정도로 아이가 그렇게 온몸에 췌장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따져보게 될 것이에요. 따져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양모가 입증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은, 검찰은 뭐예요? 그 췌장 파열이 양모가 복부에 뭐 소파에서 뛰어내렸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부에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췌장이 파열됐다는 것을 이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는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양부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자, 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이가 사람을 죽여놓고 뭐 죽였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들은 안 죽였다고 하는 거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되나요? 뭐가 감경이라도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별론 것 같아요. 야, 내가 미안하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 이제 그만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어떤 반성문을 냈다는 거죠?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16개월 된 아이가 골절과 췌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복부에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죠. 아주 간단한, 아주 경미한 아동학대만 인정하고 있는데 뭘 사과하고 뭘 반성문을 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반성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만큼에서 뭐 내가 90은 다 부인하고 요만큼은 미안하다, 이만큼은 반성합니다 라고 제출할 수밖에 없죠.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아직 반성문을 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사실을 다투는 사람이 나는 반성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리고 이 양부도 문제인데, 지금 양부는 아내 장씨의 학대의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거 주장을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수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소를 하기 전에 양부에 대해서는 정인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300개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몰랐다? 여러 가지를 조사할 필요가 추가적으로. 아무튼 이 사건에 지금 드러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로도 충분히 입증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고 괴롭힐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양모양부가요,
정인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움을 느낍니다. 인간성이 말살된 거죠. 이 사람들이 정인이 양부 양모가 인간성이 말살된 상태에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어릴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정인이 양부 양모의 전략은 다 부인. 일단 다 부인. 증거가 없다고 보는 거죠. 양부는 몰랐다. 그러니까 방주로 빠지는 거고, 빠지려고 이제 하는 거고, 전혀 아무것도 몰랐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쁜 짓을 한 놈들이 야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 사람은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만큼 미안하다고 하면 됐지 않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이런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그런 그에 상응한, 자기의 행위에 상응한 그런 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